일단은 여기 농업전망 2024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님들. 이게 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1월 말에 항상 농업전망이라는 그 말하자면 학술 대회를 해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유튜브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농업전망 홈페이지에 발표 자료를 전부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관심 있는 분야의 그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이게 발표 자료를 보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적어도 내가 복숭아를 재배하면 과수산업 동향이나 전망 정도는 보셔야 되는 거고, 올해 이게 총 보통 이제 8가지 이슈들을 정리해서 항상 발표를 하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때 1월달 당시에 우리의 모습이 이랬답니다. 길 끝에 서 있는데 길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네,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농가소득, 그래도 우리 이렇게 나와서 교육받고 열심히 농사 짓고 하는 게 결국은 소득이잖아요. 근데 농가소득 평균이 4,830만 원입니다. 이게 적은 숫자죠. 4인 가족은 못 먹고 사는 숫자입니다. 네, 4,830만 원이고요. 문제가 뭐냐면 4,830만 원이란 돈도 적은 돈인데 여기 이게 농가소득은 계속 올라가긴 해요. 오른쪽으로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이게 2033년이 되면 한 6천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농사 지어서 버는 돈, 농업소득 있죠. 이게 파란색이 농업소득이거든요. 농업소득은 1,000만 원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균이. 놀랍게도. 그러면 사실은 지표만 보면 농사 짓지 말라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뭘 해서 돈을 버느냐? 아까 우리 이제 복숭아 에이드 맛있게 먹었는데요. 농외소득, 농사 이외에 다른 거에서 버는 거. 아니면 이전소득. 이전소득이 뭡니까? 보조금 소득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서 써가지고 버는 돈들 있죠. 그런 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소득은 늘어나지 않지만 그 농해소득이나 이전소득이 늘어나서 조금씩 늘어나는 농가소득을 채우고 있는 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직거래를, 내가 복숭아를 전량 다 직거래를 한다, 이건 책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복숭아를 전량 직거래를 한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루에 요만큼씩 나갑니다. 택배차로는 2차씩 나가야 돼요. 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피치컴퍼니라는 인스타 한번 팔로우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인스타에 공지를 올려요. 지금 저 몇 시에 스마트 스토어 오픈합니다 라고 하면 인스타 팔로워들이 가서 스마트 스토어 오픈하자마자 5분 만에 다 매진 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송장 붙이고 이렇게 택배 보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많이 팔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행복할까? 글쎄요. 한때 반짝하는 거니까 행복할 수는 있겠죠. 이때만 힘들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은 금산으로 옮기기 전에는 완주에 살았거든요. 완주 로컬푸드에 전량 납품하는 농가들, 직거래 다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농가들의 삶은 행복할까? 이 친구는 시즌에는 2시간 자요. 아니면 쪽잠 자거나. 근데 로컬푸드에 전량 납품하는 농가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매장 8군데 돌려면 전날 다 수확해서 포장해 놓고 3시부터 뺑뺑이 돕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9시 정도 되고요. 그때부터 또 일 시작합니다. 네, 어쨌든 이게 참, 제가 자료를 다 퍼드리는 이유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입니다. 직거래를 전량해도 이렇게 힘들고 로컬푸드에 전량 다 납품해도 그렇게 힘든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돈을 벌라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어떤 소득을 늘려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을 늘리는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쌀값 지금 어떻습니까? 엉망이죠. 지금쯤 되면 회복됐어야 돼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쌀값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작년에 있었던 그 농업 분야의 사건 중에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한 게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 WTO 체제로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자유무역 체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쌀만은 지키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쌀만은 지키겠다고 한 그 94년도, 95년도 그때의 말이 2023년 돼서 뒤집어진 겁니다. 쌀이 이제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니에요. 쌀은 시장재입니다.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그 쌀값을 유지하는 거, 떠받드는 게 포퓰리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정도 되면요, 뭐 농민단체에서 뭐 이렇게 뭐 항의하고 이런 거야 뭐 그 당연한 거지만, 원래는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올해는 참 희한합니다. 농식품부와 정부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들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양곡관리법이 무산되고 나서 지금 쌀값이, 지금 이게 7월달 기사거든요. 8월달 기사인데 19만 원 붕괴됐고, 그리고 이제 쌀값 하락을 언제까지 지켜볼 거냐. 그래서 5만 톤 찔끔 이제 그때 그 시장 격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쌀값 무슨 누구 책임이냐. 그리고 이제 쌀 대책 내놔라 하면서 지금 그 44,300원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범국민 쌀 수입 촉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1,000만 원 그냥 농가들한테 나눠주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런다고 쌀 사 먹습니까? 지금 쌀 한 가마도 안 먹는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드디어 이제 공공비축용 쌀을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쌀 벼베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원래 양곡관리법이 그런 겁니다. 아시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정부가 개입하기로 한 게 양곡관리법이에요. 근데 한참 있다가 개입하잖아요. 끝까지 가서. 근데 그 법안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우리가 재배하는 그 복숭아나 영동의 포도나 이런 특산물들도 그냥 시장재와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게 뻔합니다. 그리고 수입 농산물들이랑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점점 나빠지는 기후와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쭉 쌀 관련된 동향을 쭉 봤죠. 그런데 우리 좀 눈이 빠르신 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거 어디서 본 기사지, 어디서 가져온 기사지를 보셔야 됩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그리고 농수축산신문. 우리 대표님들 이 두 가지 신문은 가급적이면 링크를 해놓고 휴대폰으로 보시지 말고 PC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문지인데 인터페이스가 별로 좋지 않아서요. 한 며칠 이제 기사가 넘어가 버리면 그 기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들어가서, 처음에는 눈에 안 익으니까 잘 안 들어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을 계속 클릭해서 보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지실 겁니다. 저는 이 신문 한 20년 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압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들은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이버 낙지뉴스 보시는 거에 10분의 1만이라도 기사들을 보시고 동향들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여기 있는 이런 기사들이요, 우리 대표님들이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사업 추진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농업 관련된 전문지 농수축산신문이나 한국농어민신문에 난 기사들을 스크랩을 다 해놓고, 여기 있는, 그러니까 내 농장을 대변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나를 안 도와줄 겁니까? 라고 사업계획서를 쓸 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농민신문 많이 보시죠? 배달도 많이 되고. 근데 농민신문은 농협신문입니다. 그건 중앙회에서 나오는 신문이에요. 농협중앙회에서. 그래서 농협 기사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쌀값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입 농산물 얘기인데요. 원래는 정부에서 수입 농산물을 푸는 시기가 김장철이나 명절이나 연말이나 이럴 때 풀었어요.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가별로 FTA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관세율을 높게 유지하는 대신에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농산물들을 계속 매년 조금씩 이게 늘리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 농산물이 유통공사를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은 그 수입되는 농산물들을 정부에서 알아서 다 폐기를 하거나 사료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절대 정부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홈페이지 가보시면 수입 농산물 공매한다고 이렇게 쭈루룩 남아 있습니다. 인도산 참깨, 뭐 칠레산 포도, 뭐 어디 그 중국산 무슨 찐쌀 뭐 이런 것들 다 사가라고 그럽니다. 그럼 누가 사갑니까 그거? 방앗간 사람들이 다 사갑니다. 네. 그리고 그 어떤 방식으로든 수입 농산물이 유통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푸는 방식이 원래는 그 물가 조절 차원에서 이렇게 그 물가가 오를 때 풀었는데 요즘은 대놓고 풉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확기를 앞두고 마늘 농가 불만 고조, 생강 농가까지 겹친 수입 확대, 성출하기에 수입은 안 된다. 생산자 단체 뭐 성토 줄이요 뭐 이런 기사들이 있죠. 눈에 띄게 많이 나옵니다. 원래 눈치를 보면서 풀었는데 요즘 눈치도 안 보고 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 가장 극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그 창녕에서 그 마늘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말린 마늘 이제 경매를 했는데 너무 가격이 안 나오니까 이게 그 농가들이 보다 안 돼서 이제 중도매인들 멱살 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산량은 줄었는데 산지 시세가 이 지경이 된 거는 정부의 물가 정책이 마늘값을 망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생산자 단체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마늘만의 문제냐? 마늘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근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농산물 수입을 반대한다는 아스팔트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올해 이런 방식의 그 말하자면 그 시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올해 유난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표 한번 보시죠. 수입산 양파가 가락시장에서 경매가 됩니다. 그런데 수입산 양파가 국내산을 앞지릅니다. 일부 시기만.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주로 가락시장에서 수입산 양파를 사가는 사람들이 밥 많이 하는 업체들 있죠. 캐터링 업체들, 아우홈이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업체에서 생각하기에 품질이 생각보다 괜찮거든. 그리고 가격도 괜찮아 보이니까 이게 점점 이제 수입산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고춧가루 우리 보면 이제 우리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고춧가루 반질반질한 애들 있죠. 그거 다 수입산인 거 아시죠? 네, 왜냐하면 그 섞어 쓴다고 하지만 수입산이 많은 겁니다. 이게 제가 캐터링 업체도 예전에 일을 해서 조금 아는데요. 바이어들 얘기가 일단 수입 고춧가루나 수입 양파나 이런 것들은 품질이 굉장히 균일하대요. 우리나라 고춧가루들은 이렇게 사서 음식을 하면요. 색깔이 안 난대요. 거무튀튀하대요. 그 뭔가를 또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단단하고 모양이 똑같대요. 근데 우리나라 거는 모양이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말하자면 수율이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요즘에 제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청년 스마트팜 맞춤형 지원 사업 받은 친구들 컨설팅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제가 이제 25명을 컨설팅 하는데 대부분 품목이 엽채류 아니면 딸기입니다. 그런데 딸기는 전량 직거래하기 굉장히 힘든 품목인 거 아시잖아요. 엽채류도 마찬가지. 그럼 엽채류는 도매시장 아니면 벤더를 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러면 가락시장이 아니면 우리 뭐 대전에 있는 도매시장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느냐. 물론 그렇죠. 법률에 의하면 농안법에 의해서 우리가 생산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경매가를 주게는 돼 있죠. 그런데
가락시장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하면 가락시장의 주인은 다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가락시장 대기업이라고 하면 이 대기업들이 얼마나 어떻게 배당을 받아갔는지, 어떻게 배당금 잔치를 했는지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지 농업인들의 이해를 대변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거를 믿고 출하를 한다? 그리고 이제 가락시장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는 이마트에서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사갔어요. 이마트가 처음 생겼을 때는. 그런데 자기 물류센터를 차렸죠. 그러면서 이제 가락시장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이제 극적으로 줄어든 사건이 코로나입니다. 이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쿠팡 좋은 줄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그 시장 가서 농산물을 많이 사지 않아요. 그냥 편하니까 쿠팡으로 주문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락시장의 비중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지금 뭐 그런 동향들이 많이 있고요. R&D 사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R&D 사업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연구하던 연구원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럼 튀어나와서 뭐 합니까? 이 사람들 다 창업합니다. 아니면 조금 영리한 사람들을 외국으로 가버리거나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기술 보급이잖아요. 시범사업이고. 그러면 시범사업 할 거리들이 점점 줄어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R&D 사업이 없어지니까. 연구를 해서 성과가 날게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할 게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시범사업 예산도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던 청년들이 각자 연구하던 아이템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이따가 설명할 창업지원사업,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을 받느라고 사업계획서를 잘 쓰거든요. 그러면 농업인들 중에 젊은 친구들도 요즘에 이제 특허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말하자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래는 선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없어지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참고로 농촌진흥청이 연구기관이거든요. 농촌진흥청 사업의 30%가 날아갔습니다. 연구비 30%가 날아갔대요.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하도 깝깝해서 저도 이제 지능청에 있는 박사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아니, 우리도 사업이 줄어서 어쩔 수가 없다. 30%는 없어진 것 같다. 특히나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농업 경영 쪽은 R&D로 취급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네. 지금 기후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대표님들. 농사 짓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다 읽었거든요. 남재작 박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써보니 시나리오가 2개가 나와요. 근데 시나리오가 2개가 나오는데 둘 다 박살 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근데 언제 박살 나느냐가 문제인 거지. 근데 그 책에서 딱 이 말이 나와요. 예전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게 기후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것도 기후라는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깝깝한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더 많은데 줄여서 이 정도 했고 일단은 한번 보시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옛날 이름이 뭐냐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었어요. 네이버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고 치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바로 나옵니다. 얘네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었을 때 재단법인이잖아요. 재단법인이면 돈 낸 놈이 중요하죠. 돈을 누가 냈느냐? 농촌진흥청이 냈어요. 그러면 농촌진흥청 본청에는 우리가 할 만한 사업이 없지만 여기는 괜찮은 사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없는 상황이지만 사업비가 많이 줄은 상황이지만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 뭔가를 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처음 들으셨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큰일입니다. 네. 아니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는요, 사업비를 주는 데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는 기술 보급하고 교육하고 뭐 이게 시범사업하고 이제 이런 데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사업비를 주는 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주로 이제 네, 임영웅 노래 좋습니다. 예, 그 주로 키워드가 그래요. 기술 창업. 네. 서른도 노래인데. 네. 그 기술 창업이 하나의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저탄소 인증, 그리고 스마트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주로 이제 공고들을 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젊으신 분들 중에 기술 창업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셔야 됩니다. 기술 창업은 특허 기술을 가지고 내 농장에 적용해서 외부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내 농장에 사업비를 가져와서 적용을 하고 내 소득을 높이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근데 기술 창업 관련된 지원 사업은 이미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하고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탄소 인증을 받으려면 스마트팜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저탄소 스마트팜을 하면 저탄소 인증 못 받습니다. 또 집에 이제 트랙터 한 2대 있잖아요. 그러면 저탄소 인증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어쨌든 농업 분야도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면 가급적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프로세스가요. 예전에 이제 그 친환경 농산물 지원할 때 그냥 한 20년 전에 친환경 농산물 처음 만들어 가지고 지원 체계를 갖출 때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심사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인증량을 많이 늘리겠죠. 인증량을 늘리면 그 홍보 사업이나 각종 지원 사업을 할 겁니다. 저탄소 인증 받은 농가들 만약에 포장재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 농산물을 이제 말하자면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그 뭐 저탄소 농산물 관련된 박람회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그 사업들을 많이 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GAP 그 다음이 저탄소 인증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 그대로 가는 것 같아서 아마 받을 수 있으면 저탄소 인증은 신경 써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낯선 용어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가면 보시면 하나 읽어볼게요. 스마트 농업 AI 경진대회 1차 예선, 그리고 이따 상점 연간 운영, 이따 상점 입점 기업 모집, 그리고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서 발급 대상자 공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사업 중에 관심 있는 사업이 있어요. 공고를 보고 난 할 수 있나 없나 하고 이제 이거 클릭해서 여기 보면 요 표시가 보면 파일 첨부가 돼 있다는 표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하나 눌러서 그 사업 계획서 공량식을 딱 띄워봐요. 띄워봅니다. 그러면 내가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딱 열고 나서 1분 안에 닫아버리잖아요, 창을.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사업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할 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못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 권하냐면 조금이라도 머릿속으로도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내년, 내후년에는 조금 달라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 모델 얘기했죠. 사업계획서 작성,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서는 미리 작성하는 겁니다. 그 말을 아마 제가 끝에쯤 가면 한 4시 반쯤 되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사업계획서는요, 이게
공지사항의 공고를 보고 그때부터 쓰면 이미 늦어요. 그러면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미리 다 리스트업 해놓고요. 그리고 그 견적을 습관적으로 받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물건을 잘 쓰고 있는 농가에 가서 여쭤봐야 돼요. 그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지 다음에라도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나오면 내가 그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컨설팅도 받고 사업계획서도 미리 준비하고 견적도 다 받아놓고 이러면 이제 사업계획서 절반은 이미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낯선 공고문을 보면 나는 이거 못해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오늘 낯선 얘기 계속 들으실 겁니다. 그 아마 교재 보시면 해괴한 말들이 많잖아요. 네. 좀 낯서실 건데 그 다 입력이 안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가보는 데까지 한번 가보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